안녕하세요. 제이딕입니다. 10월 1일 토요일 밤 11시 11분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엇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우리 채널은 특정 종목을 리딩하거나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매매에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크게 지금 변동은 없죠. 지금 제가 요즘 좀 일도 많고 이래서 지금 많이 혀가 꼬이는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비트코인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수렴 중이다. 이렇게 수렴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수렴 중이라고 봐야 돼요. 이런 상황이니까 다시 한번 여기 요 자리를 찍을지 제가 보기에는 한 요 자리까지는 다시 갈 것 같긴 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얘가 요 자리까지는 다시 한번 갈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조금 한 번 더, 내일까지 한 번 더 음봉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말아 올릴 수도 있고, 일단 5일선을 지지하면 내일 한번 말아 올릴 수 있을 거다 이제 희망해 볼 수 있는 거고, 5일선이 깨지면 이렇게 해서 한번 여기까지 한번 더 내려오겠죠.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큰 지금 변동성은 없어요. 10월 지금 초인데 지금 큰 변동성은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오히려 이제 아무런 어떤 변화가 별로 없으니까 오히려 더 불안한 거죠. 그런 상황인데 좀 지켜보세요. 지금 상황은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니까 알트들만 약간의 이제 조금 시총이 작은 애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등락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메이저라고 할 만한 것들 들고 계신 것이 있다면은 한번 지켜보고 있다가 제가 우리 채널에서 얘기한 그런 중요한 타점이 나올 때 그렇게 보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지금 2381불 비트코인은 제가 보기에 2381불까지는 한번 갈 것 같다. 단기적으로 요 자리, 그래서 요 자리를 돌파해서 올라서면 여기를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양봉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적산병으로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 여기 올라가는 중에 음봉이 뜨면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면서 갈 수 있으니까 큰 상승이 나오기는 어렵다. 단기적인 반등이 맥시멈 여기까지 나오고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꼬라박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어디냐? 2279. 그래서 2279가 맥시멈 자리라고 보고 그렇게 한번 보고 단타로만 지금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타로만 매매를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요 자리 20381 그리고 2792 요 두 자리가 중요한 자리니까 그렇게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런 상황이고, 지금 주봉을 보면 얘가 비트코인은 나스닥과 다르게 지금 이렇게, 나스닥은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렇게 지금 음봉을 하나 더 그리면서 주봉상 음봉 3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나스닥은 어떻게 나왔냐면 음봉 양봉, 음봉 이런 식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음봉, 양봉, 음봉 이렇게 짝수 스텝으로 내려왔고, 얘는 홀수 스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 비트코인이나 나스닥이나 지금 이렇게 지금 쌍바닥 모양을 찍으러 내려온 상황이다. 비트코인은 지금 여기에 저점, 이때의 저점을 깨고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고, 나스닥은 이때의 저점을 깨고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나스닥하고 비슷한 모양이기는 하나 약간 좀 다르죠. 그런 상황이다. 그러나 맥락은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은 이렇게 끝나서 만약에 이제 월요일부터 바뀐다면은 얘가 내일까지, 이제 비트코인은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이제 계속 하니까 오늘, 내일까지 얘가 음봉을 그리면서 얘도 한번 이렇게 꼬라 박으면 이제 비트코인도 나스닥과 비슷한 모양으로 음봉 3개를 만들면서 내려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말아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주봉상 이렇게 양봉으로 요 자리는 일단 돌파해야 된다. 음봉 없이. 요 자리가 얼마죠? 요 자리 2792는 돌파해줘야 된다.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주봉상 10월에는 여기까지는 한번 가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희망은 해볼 수 있어요. 25
아이고 25207 요 자리까지는 한번 희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한번 이번 주 다음 주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지금 월봉을 안 봤네.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월봉은 지금 좀 불안하죠. 지금 요런 모양이라면 지금 불안해요. 얘가 지금 이제 주말 지나고 나서 말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음봉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빠졌다가 올라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번 그냥 올라갈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이거 얘가 ABC로 내려왔고 음봉 3개, 음봉 3개로 내려왔고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음봉 2개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음봉을 만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끝낼지 아니면 또 깊이 한 번 더 이 자리까지 한번 깊이 한번 꼬라박고 음봉 3개를 만든 다음에 확실하게 하락의 새 묶음을 만들고 끝낼지 요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조금 관망세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 그렇게 보시면서 일단 적어도 얘가 상승으로 전환해서 올라가려면 일단 여기에 시가 위에서 올라가야 돼. 일단 이 시가 위로 적어도 이 시가 위가 얼마냐면 2만 50원 2만 50불이죠. 2만 50불까지는 말아 올려야 된다. 요 자리 위로 올라가야 되고 가장 얘가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봐야 될 자리는 요 자리 22,792불 22,792불은 요 위에서 월봉상 요 위까지는 말아 올리고 이 위에서 종마감을 하면 좋고 가장 베스트는 여기까지 깨고 올라가는 거죠. 여기 23,304불 그리고 여기 종가 23,315불 그리고 여기 조금 높이 보면 25,207불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베스트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11월, 12월 이렇게 양봉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적어도 그런 상황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관망세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하락이 돼도 요 지점까지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지지가 된다면 최대 여기 요 자리까지가 맥시멈이 하락의 맥시멈이 17,585불 요 자리까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고 요런 레인지 위에서 바라보시면 돼요. 뭐 그냥 뭐 또 이게 무슨 또 뭐 지금 인플레이션이 안 껴서 빅스텝이 나와서 무슨 또 뭐 이 말 저 말 놔둔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에 무슨 뭐 누가 구속이 됐고 무슨 코인이 뭐 앞으로 뭐 어떻게 되니 뭐 이런 말 놔두는 거에는 별로 이렇게 크게 부안해동할 필요 없다. 항상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요거 뭐 한두 번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 투자는 뭐냐면 이 투자는 예금하고 다르잖아요. 투자의 기본은 뭐냐면 리스크예요. 리스크. 보다 큰 리스크를 내가 감당할 때 보다 큰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큰 수익률이 아니라 이 리스크도 나는 싫어. 근데 큰 수익률은 내고 싶어. 그러면은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런 방법은. 그냥 여러분이 리스크를 내가 안기는 싫어. 그럼 그냥 예금, 적금 이런 거 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큰 수익은 내고 싶어. 그러면 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리스크를 얼마만큼 감당을 해낼 것인가 라는 것을 보고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뭐 그냥 말이 나온 김에 얘기하지만 바닥에서 매매하는 거 어떠냐? 내가 지금 손절을 했는데 바닥에서 나는 매매를 하고 싶어. 이거 괜찮겠냐?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이 바닥에서 매매한다는 건 사실 투자의 기본은 리스크를 감당해서
내가 리스크를 섬세하게 내가 이 상황을 잘 바라보고 있다가 이 리스크를 내가 감당을 한다라는 가정하에서 큰 수익률을 기대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바닥에서 들어간다라는 거는. 그래서 항상 보면은 큰 수익률이 났던 거는 바닥에서 매매를 했을 때 큰 수익률이 나지, 뭐 고점에서 매매해가지고는 뭐 큰 수익이 나는 건 아니죠. 근데 어떤 게 있죠? 바닥에서 매매한다는 거는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거예요. 바닥에서 매매하면은 마이너스 50%, 70%막 이렇게 되는 거를 내가 감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 감당할 수 있어. 아, 이거 정도는 내가 감당해야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닥에서 들어간다는 건. 그래서 이게 뭐가 정답이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리스크와 큰 수익, 큰 수익률, 요 두 개의 관계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너무 나는 리스크가 좀 부담이 돼. 그런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바닥 매매를 하면 안 돼요. 예. 근데 반면에 나는 큰 수익률은 내고 싶어. 리스크가 어떻게 됐든. 그럴 경우에는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바닥엔 그냥 아무 때나 막 들어가면 되나요? 아, 그렇지가 않아요. 바닥에서도 내가 바닥 매매를 하겠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 것들. 지금 과거에 제가 올렸던 영상들 한번 보세요. 이 바닥에서 매매를 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제가 차트 공부 영상이랑 그런 거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최소한 그래도 내가 공부를 하겠다, 내가 차트를 보고 내가 한번 매매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갖고 봐야 돼요. 야, 그거 내가 또 네 영상을 또 찾아봐야 되는 거야? 네가 지금 얘기하면 안 돼? 라고 그렇게 하니까 점점 그냥 수동적이고 이거를 보는 거에 대해서 딱 무슨 점집에 와가지고 점 보듯이, 야, 이거 올라갈 것 같아, 내려갈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그냥 간단하게 그런 것만 찾아서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뭐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매번 입 아프게 똑같은 얘기를 안 하려고 지금 앞으로는 좀 그러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내가 매매한다는 거, 요 두 가지만 명심하세요. 바닥에서 매매한다는 건 리스크 부담을 내가 감내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리스크는 감내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두 번째는 지금 처음에는 큰 수익을 내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을 때는 리스크를 염두에 둬야 된다. 근데 나는 너무 큰 리스크는 난 싫어 라고 했을 때, 그러면 큰 수익률보다는 내가 적정 목표 수익률, 요거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적정 목표 수익률 제가 정했죠. 예. 어떻게 했죠? 5%, 10%예요. 5%, 10%. 예. 그리고 최대 뭐 15에서 20% 요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코리니 분들은 요거 제가 5반 10점 얘기했죠. 5%의 반매도하고 10%의 전량 매도, 요게 코리니들이 목표로 삼아야 될 적정 목표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15%, 20% 잡으려고 하다가는 이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뭐죠? 큰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감내해야 되고, 이것을 어느 정도 내가 예상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큰 수익률은 아니지만 나 리스크를 어느 정도 헤징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적정 목표 수익률을 정했는데, 그 적정 목표 수익률을 대략 어떻게 잡냐? 5%, 10%, 그 다음에 최대 15에서 20. 근데 요거는 좀 나중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뭐 한 1, 2년 이상 어느 정도 내공을 쌓고, 내 이 바닥에서 좀 존버도 해보고, 내 홀딩의 어떤 그런 쓴맛도 한번 경험해보고, 그럴 때 요 수익률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 리스크 나 조금만 마이너스 1%만 돼도 나 살떨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정 목표 수익률을 5%, 10%에 두고 보면 된다. 5%의 반 매도, 10%의 전량 매도, 이렇게 놓고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닥에서 매매하면 안 돼요. 바닥이냐 돌파냐, 요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1번은 요 큰 수익률을 내면서 리스크를 내가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건 바닥으로 들어가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적정 목표 수익률을 5%, 10% 정도를 내가 놓고 들어가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돌파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럼 돌파 매매는 대부분 스윙이거나 단타예요. 예. 장기적으로 들고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코인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장기적인 매매를 하겠다, 장투를 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엘리엇 파동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는데 장기 매매, 장기 이거 투자를 하겠다? 이거는 조금 어불성설일 수 있습니다. 아니, 파동이 지금 5파 끝자락인데 장투 한다고 들어가는 거는 의미 없잖아요. 적어도 내가 1파 고점이나 3파, 여기 2파 요쯤에서는 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동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장투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거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혼동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장투는 몇 개월을 해야 장투일까요? 네. 장투, 그 다음에 스윙, 그리고 단타, 이렇게가 있는데, 보통 이 장투 하면은 얼마 정도를 해야 여러분은 장투라고 생각하십니까? 요것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장투의 개념과 이 코인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장투의 개념이 대부분 좀 어느 정도 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의식 속에 있는 이 개념들과 실제로 시장에서 흘러가고 있는 이것이 좀 다르게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 장투를 할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내가 이걸 장투를 하겠다라고 해서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강제로 흔히 말하는 강제 존버, 뭐 요게 장투의 개념으로 매칭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아니면 뭐 그냥 장투한다고 했는데 몇 달? 몇 달 요 정도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이 코인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에 나는 미래를 보고 미래 가치를 보고 장투를 할 거야. 그럼 기본 10년은 놓고 보셔야 돼요. 10년 메가 사이클을 놓고 봐야 이게 장투라고 할 만한 어떤 그런 것이 되는 거지, 무슨 고작 뭐 길어야 1년 아니면 뭐 몇 개월, 이거는 장투가 아니에요. 이런 건. 예, 그냥 강제 존버하는 거지. 물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버텨서 장투라고 말하는 거지. 무슨 뭐 몇 개월 내가 하면서 장투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게 그 뭐죠? 이거 그 엘리엇 파동에서도 1, 2, 3, 4, 5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1, 2, 3, 4, 5 이 메가 사이클이 이게 한 파동당 막 10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1, 2, 3, 4, 5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그 메가 사이클을 적어도 장투라고 봤을 때는 한 10년 정도의 사이클을 내가 보면서 들어간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뭐 4년마다 어떤 이 반감기가 있으니까 적어도 8년 이상은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한번 두 번의 사이클, 적어도 저는 3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12년이에요. 그러면 12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12년 후면은 34년이죠. 2034년까지 내가 이거를 한번 놓고 나는 한번 장투를 해볼 테야. 이렇게라고 한다면은 뭐 해볼 만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장투를 하는데 이거 레버리지나 비투로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여러분이 그냥 있는 돈으로 내가 조금씩 적금한다 생각하고 여기 장투를 한다 이렇게 보고 사이클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거를 무슨 그냥 무지몽매하게 몰빵 매매 해가지고 장투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뭐 지금 손가락 쪽쪽 빨고 있으면서 장투한다고 몰빵 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은 이거는 장투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인생을 여기다가 그냥 다 올가매가지고 그냥 인생을 송두리째 여기다가 도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요게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바닥 매매와 단타 또는 단기적인 매매죠. 단타나 어떤 스윙. 요것도 뭐 스윙도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보통 뭐 15일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뭐 길게 보면 한 3개월 정도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어떤 이런 사이클은 보통 이 하락에 제가 얘기했죠. 요 스윙도
월봉으로 보냐, 주봉으로 보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단타를 본다라는 거는 일단은 단타로 들어가는 거는 일봉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게 맞고, 내가 스윙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주봉을 봐야 돼요. 주봉을 기준으로 해서 차트를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겠다. 그럼 이제 월봉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스윙도 이 분기봉으로 보면 3개월씩 끊어서 가잖아요. 3개월씩. 그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정석은 없어요. 지금 제가 그냥 보편적으로 내가 어떤 성향의 어떤 매매,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 난 조금만 빠져도 난 견딜 수 없다. 그리고 아니면 나는 뭐 이 정도야 뭐 이렇게 하고 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매매 방법, 기간이라든지 이것도 달라져요. 그러면서 그것과 실제로 사이클이 움직이는 거와 요거를 비교해서 적정한 타이밍을 노리는 게 어떤 이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는 어떤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바닥 매매인가 단타냐 라고 했을 때, 이 바닥 매매는 리스크를 무조건 리스크가 크다.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나 큰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는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 두 가지, 요게 같이 상충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바닥 매매는 요런 어떤 그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시고, 그렇지 않고, 단타는 뭐냐? 내가 리스크를 좀 나는 줄이고 싶어. 그러나 큰 수익은 안 나도 좋아. 다만 적정 내가 목표한 어떤 그 목표 수익률 5%에서 10% 정도는 나는 한번 그래도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 수익에 나는 만족할 수 있어. 그러면서 리스크를 좀 나는 줄여보고 싶어. 그러면 이제 단타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바닥에서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바닥의 징후가 어떤 건지, 뭐 바닥의 징후, 가장 대표적인 거, 제가 한 가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두 번의 하락, ABC가 나왔는가, 확실한 ABC가 나왔는가, 아니면 세 번의 하락, 요 세 번에 한 번, 1, 2, 3, 4, 5의 빅, 어떤 그 충격 파동, 하락의 충격 파동이 나왔는가, 이거를 확인해야 돼요. 바닥에서 하려고 한다면. 요게 안 나왔는데 바닥이다 이렇게 단정 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했죠. 왜 리스크가 크죠? ABC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내려가. 그럼 이제 이게 리스크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죠. ABC가 나왔어. 그래서 난 여기 이제 바닥인 줄 알고 갔는데 얘가 길게 횡보를 해요. 이렇게 해서 한 3개월 동안 횡보하면서 이 자리보다 더 내려가. 그럼 이것도 엄청난 리스크가 되죠. 왜냐하면 이 기간 조정이라는 걸 또 생각을 안 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길게 조정을 받으면서 내가 매수했던 자리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 그러면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제 못 견디거든요. 대부분 다 손절해요. 그래서 주식에서 평균 과거에 2000 언제였죠? 금융위기 전까지의 평균 수익률을 주식에서 보면은 대부분 마이너스 60, 70이래요. 예. 하락으로 했을 때 그 수익률 떨어졌을 때 어떤 하락 손실률은 리스크 비율은 60에서 70 정도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상승장 때 여기 어디선가 아니면은 상승장 때 매수를 했다가 이걸 못 견디고 다 손절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들어간다는 건 요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타로 들어가면서 난 리스크를 좀 해칭하면서 어느 정도 내가 리스크를 방어하면서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얘기한 일반적인 단타로 돌파 매매, 돌파 지지 매매를 하시면 돼요. 내가 목표한 그 자리, 단타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안 오면 매수를 안 하면 돼요. 그냥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때는. 기간 조정이 아무리 길게 오더라도 내가 목표한 그 자리까지 오기 전까지는 매수를 안 하면, 매수를 안 했기 때문에 리스크에 내가 노출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이제 확실하게 이런 거죠. 요런 모양이 나왔는데 여기를 돌파하고 여기 지지할 때까지 보는 거예요. 지지하고 그리고 나서 재차 돌파할 때 이때 이제 매수를 하면 이때 5% 10%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목표하는 적정 수익률.
그럼 이제 리스크에서 어느 정도 해칭이 되면서 내가 방어가 되면서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고, 여러분이 그러면 나는 어떤 성향인가 이것도 한번 판단해 보시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걸 보고 요거에 맞게 매매를 하는 게 맞다, 요거를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상황을 잘 판단하시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더 내려갈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고 그러나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게 지금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이거 참 무책임한 말 같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땐 좋죠. 어떤 유튜버가 아니면 어떤 애널리스트가 아니면 무슨 어떤 그 주식 뭐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자, 여러분 여기서 매수하십시오. 이제 이거 몇 프로 오릅니다. 막 400% 오릅니다. 200% 오릅니다. 딱 이러면 속 시원하죠. 틀려도. 간대. 야, 저 아주 화끈하네. 막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자기도 모르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보겠지만 그 채권과 어떤 그 주식 수익률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데이터, 큰 그래프가 나온 이 데이터를 보면요, 채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모양이 보이거든요. 수익률이라든지 어떤 패턴이 보이는데 주식은 알 수가 없어요, 이 패턴을. 이게 지금 이걸로 과거의 어떤 이 패턴의 모양을 보고 이런 그래프를 보고, 야, 주식 수익률을 한번 예측해 볼까? 현재와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볼까라고 했을 때 그 근거가 될 만한 어떤 그 일관적이고 아주 보편적인 어떤 그런 모양이 안 보여요. 그래서 주식의 이런 모양을 가지고 과거의 패턴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겠다, 이거는 되게 어리석은 방법이니까, 누가 나와가지고 무슨 뭐 이거 뭐 앞으로 확실하게 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냥 지도 모르면서 떠드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답답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다. 이 상황을 늘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매매를 하셔야 리스크에 어느 정도 덜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현명한 방법으로 매매할 수 있으니까, 비트코인도 지금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음봉 3개를 만들면서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요 정도에서 끝내고 다시 말아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블로그에도 한번 올렸지만 월봉을 보세요. 연봉을 보세요. 연봉이 어떻죠? 연봉을 보면 지금 얘하고 지금 4년에 한 번씩 오는, 3년 후에 4년에 한 번씩 오는 이 음봉의 이 범위 내에서 크게 안 벗어나고 있어요. 그럼 뭐죠? 이거 다시 내년부터는 또 상승할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반드시 저는 계속 얘기해 왔지만 이 69K 지점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한 번 더 간다. 그렇게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근거는 뭐냐? 엘리엇 파동과 캔들의 모양으로 판단해 봤을 때, 카운팅을 해 봤을 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설령 얘가 정말로 최악의 경우에 음봉해서 연봉상 3년간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얘는 결국 여기까지 다시 가요. 그러니까 너무 쫄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나스닥은 제가 얘기했듯이 오히려 잘 됐어요. 얘가 이제 이번 주에 음봉 3개를 만들고 이렇게 A, B, C 이렇게 왔죠. 이게 더 확실해. 이게 훨씬 더 나아요. 근데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야, 이제 바닥 매매 또 고민이 되는 거죠. 야, 음봉 3개 나왔어. 제이딕이 말한 대로 지금 음봉 3개 주봉상 나왔고 하면 ABC 나온 거니까 이제 나 여기 매수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나 리스크를 난 감수하고 큰 수익을 한번 노려볼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수익을 다 먹어볼 거야. 라고 하면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리스크는 뭐죠? 음봉 3개가 나왔지만 하락의 한 묶음은 3개만 있나요? 아니요, 5개도 있어요. 음봉 2개가 더 나올 수도 있어. 여기까지. 이거를 감당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려갈 수도 있는 거를.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성향이 자 여기에서 매수를 했는데 음봉 두 개가 더 나왔어. 그런데 나는 충분히 이걸 견딜 수 있는 내공이 있고 그렇게 멘탈 관리가 돼.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이러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견뎌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얘는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이 승률을 높일 수 있겠죠. 수익률을. 그러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거는 반드시 명심해야 돼.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이거를 어떤 분은 제가 그분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요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는 이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비행기 조종사가 추락하는 거를 시뮬레이션으로 연습하는 거와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좀 마음에 이렇게 좀 와닿지 않나요? 이 표현이? 저는 이게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맞다. 뭐 이런 거거든요. 실제로 비행기가 추락하는 거와 시뮬레이션으로 모의 비행을 해보는 거하고는 하는 걸 땅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게 남의 돈 갖고 이렇게 할 때는 떨어져도 별 감흥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내 돈을 이렇게 넣어놓고 이거를 떨어지는 걸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거 못 견뎌요. 대부분 다. 그래서 이 리스크를 감당하겠다. 내가 이 리스크를 내가 어느 정도 감수하겠다라고 이렇게 매수하는 거는 보통의 어떤 이 시장에서 웬만큼 잔뼈가 굵지 않고서야 이거를 함부로 이렇게 해서는 좀 위험할 수 있다. 마음처럼 이 시뮬레이션 하는 것처럼 모의 비행하는 것처럼 이 실제로 추락을 할 경우에는 그냥 머리가 하얘지면서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봐야지 이거를 내가 마음속으로 그래 여기 두 개가 난 더 떨어져도 설령 7개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난 견뎌낼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응? 뭐 마인드 컨트롤을 막 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근데 진짜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마인드 컨트롤이고 뭐고 그냥 없어요. 어떡하지 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이걸 손절할까 말까 막 이러면서 그냥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한번 꽉 내려 꽂으면 이제 그때 하면서 이제 소리 나면서 이제 손절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럼 보겠습니다. 세럼 뭐죠? 세럼도 뭐 특별한 건 없는데요. 얘도 지금 가만히 보면 이렇게 얘도 지금 알트코인 대부분 그렇지만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이죠? 얘도 지금 횡보 중이에요. 얘는 지금 이렇게 크게 한번 내려왔죠. 이렇게 크게 쭉 한번 빠졌고 B파 한번 나오고 C파 나왔죠. 이렇게 길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쌍봉 만들고 내려왔죠. 언젠가는 이 쌍봉까지 가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얘도 이렇게 지금 모양을 만들면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지금 횡보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요 자리가 제일 유혹을 받는 자리거든요. 그러나 유혹을 받는 자리인데 제일 리스크가 노출된 그런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이 바닥 바텀 헌팅이라고 하죠. 이 바닥 사냥하는 사람들은 이게 기관이 됐건 보통 이제 헤지 펀드나 뭐 이런 데들이 요런 어떤 그 시총 작고 이런 애들을 바닥 사냥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은 공매도 이제 그 하락 가격 조정을 해서 공매도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막 매도하면서 이제 다 손절치게 만들고 싸게 사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뚝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막 참 길게 막 2, 3개월 행보하다가 여기서 한번 뚝 떨어져.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냥 이걸 못 견뎌요, 다들. 예. 그래서 나 이거는 불안해서 못 하겠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어디냐? 여기, 요 자리. 예, 딱 세럼은 여기 1245원. 예, 1245원 돌파해서 여기 돌파 지지하면 그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얘는 적어도 여기까진 가겠죠. 여기 1,500원까진 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5%만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프로 되려나? 네. 한 20% 돼요. 여기서 매수해도 맥시멈 20%예요. 그럼 콜인이다 내가.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돈 1,000만 원이 있는데 내가 한 500 정도만 갖고 내가 매수를 한번 해볼 거야. 연습하면서. 그럼 20%면 얼마죠? 100만 원이에요. 이게 작은 돈인가요?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야지
그냥 계속 막 몰빵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게 위험할 수 있다. 여기 막 내가 1,000만 원이 있는데 500만 원 여기 내가 500만 원 다 여기 한 방에 다 넣었어. 여기 바닥 매매하겠다고. 근데 이게 푹 빠져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한번 빠지면 한 2, 30% 빠져요. 이렇게 빠지면 순식간에. 그러면 이거 견딜 수 있겠어요? 마이너스 막 100만 원, 막 200만 원 이렇게 내려가면 견디기 힘들어요, 이게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거 감수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바닥을 손절치고 바닥에서 들어가야 될 건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견딜지 아니면 나머지 예수금을 가지고 여기 돌파 매매를 할지 그거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셋업은 딴 거 볼 거 없다. 1245원 기다리고 여기를 돌파 지지하면 매수 타점이 돼서 매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1500원에서 여기 1540원 정도까지는 한번 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를 돌파하면 그렇게 보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세럼은 제가 여기까지는 한번 갈 거, 1,500원대까지는, 1,500원까지는 한번 가지 않겠나 라고 보는 게 이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한번 쌌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길게 조정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2파 조정 모양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1파 나오고 이렇게 길게 2파 하고 있는 거예요. 2파 조정을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 달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결국 얘는 요 자리, 요 매수 타점 한번 노려보고 그럼 여기까지는 한번 갈 것으로 보니까 여기서도 만약에 음봉 없이 뭐 월봉상 여기를 양봉으로 돌파해서 올라간다. 그럼 여기도 매수 타점이 돼요. 진짜 매수 타점. 단기적인 요 모양의 요 매수 타점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워크는 뭐 지금 뭐 계속 그냥 바닥에서 횡보 중이죠. 지금 이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여기 어딘가에 여기 이 고점 AI 워크는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몇 개월 전부터 뭐 저는 이거를 뭐 매수도 안 했을 뿐더러 이 코인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여기에 많이 물리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어떤 분이 이게 지금 5개월째나 물려 있는데 지금이라도 손절해 해야 되는 거 되는 게 맞아?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C파에서는 매도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이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렇게 내가 어디에서 바닥에서 매수하든 돌파해서 매수를 하든 간에 그렇게 해서 막 뭐 한 20% 30%막 50% 이렇게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어렵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고점에 물려 있는데 막 그냥 막 하염없이 계속 내려가 가지고 바닥에서 막 빌빌대고 있는 이런 상황일 때 얘가 다시 올라올 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A, B, C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 C파에서는 절대 매도하면 안 된다. 얘가 어떻게 횡보를 하든 무슨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얘가 올라오면 적어도 얘가 이렇게는 될 수 있잖아요. A, B, C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하나의 B파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적어도 이 B파 올라올 때까지는 기다려야죠. 여기 C파에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마이너스 3% 내가 지금 마이너스 50%인데 마이너스 3%에서 한 5%에서 매도하면 이게 엄청난 차이잖아요. 여기서는 매도하면은 이제 끝이에요. 그냥 그걸로. 제가 이거 요즘 계속 자금 관리에 대해서 예수금 관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내용인데 지금은 매도하는 게 아니죠. 이거 곧 죽어도 버텨야죠. 예. 그러면 얘는 이제 AI 워크는 여기 돌파할 때 13.46을 일단 돌파해야겠죠. 이게 지금 보면 얘가 길게 보면 이렇게 내려왔고 이렇게 한번 길게 한번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왔고 조정받고 계속 이렇게 그냥 살살살살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슬금슬금 이렇게 내려올 경우에는 그냥 버텨야 돼요. 얘는 결국 여기서 한번 거래량 터지면서 빵 쏘면 이런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좀 뭐 버텨야죠. 여기 돌파할 때까지. 그래서 AI 워크는 얘도 딴 거 없다. 여기 13.46원, 13.46원을 돌파할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적어도 얘가 내가 지금 뭐 5개월째 물려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고점 어딘가에 물려 계신 거겠죠? 그랬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얘가 지금 그러면 나는 언제쯤 내가 손절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한다면 얘는 적어도 여기까지는 올라와야 돼요. 어디냐면 이 자리 78원 78원까지는 적어도 올라와야 한번 매도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거죠. 적어도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내가 매수를 잘못했으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매수를 잘못했으니까 그냥 계속 막 손절 이러면은 영원히 수익을 못 내요. 내가 매수를 잘못했으면 내가 이때 왜 이랬지? 이러면서 그냥 견뎌내야 돼요. 올라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 돼요. 하염없이. 그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텔라루멘. 스텔라루멘은 얘도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바닥에서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한 번, 이렇게 지금 가고 있네요. 이렇게 지금 저점을 살짝 높이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스텔라루멘은 지금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여기까지 한번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까지는 한번 간다고 보는 거죠. 여기까지는 한번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양봉, 음봉, 양봉 이런 식으로 요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얘는 적어도 여기 위에서 돌파해야겠죠. 그러면 얘가 일봉상 여기는 돌파해서 올라가면 좋죠. 여기 일단 얘의 매수 타점은 사실 여기였어요. 어디죠? 168원이 매수 타점이었는데 일단 여기 위에 172원 위에서 종마감을 해야 좋고 일봉상. 그러면 얘가 이제 내일부터는 무조건 양봉으로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한번 그러면 더 꼬라박을 수 있어요. 여기서 밀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한번 더 내려왔다가 갈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일 오늘의 고점이 174원이거든요. 고점을 오늘 더 높이면서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얘는 요 두 개 매수 타점을 돌파했어요. 얘가 172원의 매수 타점도 돌파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174원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174원 이상 더 올라가지 않고 종마감을 한다면 재차 여기 174원을 돌파하면 매수 타점이 되는 거고, 이미 매수하신 분은 그냥 계속 5일선 물고 올라갈 때는 그냥 들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엔 뭘 봐야 되냐? 요 자리 여기 190원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여기를 돌파할 때 음봉 없이 돌파해야 돼요. 왜 그렇죠? 여기는 241선과 맞물려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음봉이 나오면 얘는 쫙 한번 밀립니다. 밀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190원을 반드시 음봉 없이 돌파해야 되는 거고, 여기 돌파하다가 음봉으로 바뀌면서 십자도치 나오고 막 이래 버리면 나와야 돼요. 그렇게 보시고 조정 받고 다시 재차 올라갈 때 그때 타점을 노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쿼크체인도 마찬가지죠. 쿼크체인은 그냥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어요. 얘도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잘 보시면 얘가 하락의 요런 묶음, 그러니까 이 쿼크 체인은 사실 이거 시총 얼마 안 돼서 별로 추천은 안 드리고 싶은데, 일단 요청을 해주셨으니까 보는데 요렇게 보고 요렇게 하락의 세 묶음이 나오기는 했어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그래서 1, 2, 3, 4, 5 해서 내려오긴 했거든요. 쿼크 체인은. 그러면서 바닥에서 이제 한번 쫙 말아 올렸다가 밀린 거죠. 그러면 얘는 어디까지는 가냐? 적어도 얘는 여기까지는 가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너무 쫄 필요는 없어요. 얘는 얼마냐? 17.1원까지는 무조건 간다라고 보고 계시면 돼요. 17.1원. 이렇게 보시고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거래량도 한번 터졌기 때문에 얘는 이런 식으로 슬슬 이렇게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한 방에 못 올라가고 한 방에 올라가면 좋죠. 여기 한 방에 빵 치고 올라가서 241선 위로 올라가서 여기를 돌파하는 모양이 나오면 좋겠지만, 지금은 일단 적어도 17.1원까지는 보장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고랜드도 바닥에서 한번 상승이 나왔네요. 여기를 일단 얘 어떻게 봐야 되겠죠? 일단 얘는 요 중요한 자리를 알고랜드는 요 중요한 언덕을 음봉 없이 양봉 해서 6개였나요? 6개인가?
하나, 둘, 셋, 넷, 6개로 올라갔네요. 그러고 나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요게 A겠죠. A가 나온 거고, 아니면 얘가 여기서부터 뭐 이게 3파 모양인데, 그러면 1파 나오고 2파 나오고 3파, 그럼 요게 4파인지 요게 4파 모양인지, 얘가 길게 나왔으니까 얘는 짧게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그럼 요게 4파이고 5파가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다. 그럼 이렇게 길게 한 파동이 끝나고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럼 얘가 어디까지 갈 건지는 뭐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쿼크 체인은 뭐 지금은 이미 이거는 뭐 더 올라가도 매수하기 힘들죠. 얘가 한번 슈팅을 한번 시세를 주면서 올라간다. 그럼 여기는 돌파해야겠죠. 588원. 예. 얘는 쿼크체인은 588원을 음봉 없이 돌파하면서 시세를 한번 빵 주면 그때 한번 뭐 단타로 들어갔다가 쫙 해서 수익을 주면 무조건 그냥 나와야 된다. 마지막 한 방을 먹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코리니 분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얘가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빠질 수 있거든요. 여기 588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 맞고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A, B, C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20선까지 올지 요 120선 있는 요 자리, 아니 요 언덕 요 자리 있죠. 얘는 두 군데가 조정 범위예요. 여기가 아니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A, B, C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최악의 경우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조정을 받고 4파, 5파 한번 빵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A, B, C 해서 여기까지 요 자리까지는 한번 내려오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크게 1파, 2파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고랜드는 뭐 이런 정도, 뭐 나쁘진 않네요. 예. 더 상승해, 적어도 얘는 여기까지 간다고 보는 거죠. 588원. 예, 그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아직 멀었어요. 얘도 뭐 알트코인 대부분 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내일 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